챔피언스 필드를 취재하고 오신 정세영 기자가 이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 분위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자, 기아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뭐 팬분들은 지금 멤버는 한평 타이거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죠. 지금 주전 선수 뭐 몇 명밖에 없어. 한두 명, 세 명 빼고는 다 완전히 새로운 이 퓨처스 선수들로 지금 꾸려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좀 현실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주력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나성범, 위즈덤, 그다음에 지금 김도영 선수까지 빠지고, 네. 그 전에 이제 또 대체 선수로 잘 활약을 했던 뭐 박종우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화요일 첫날 이제 이보모 감독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경기 전 이제 브리핑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너무 빠졌다. 이 박정우 선수가 빠진 거를 두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견수 자리 같은 경우 김호룡 혼자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다. 그래서 막 수비 위치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원준이나 이유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았고, 불과 이제 지난해로 돌아가 보면 그때만 이보모 감독 표정이 상당히 좀 원래 덤덤한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얼굴에 그늘은 없었는데 최근에 중계하면 이렇게 보시면 진짜 그늘이 너무 많이 드리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뭐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렇게 좀 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선발 투수들 투수 쪽에서 좀 선발 투수들이 좀 분전을 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팀에 좀 힘이 될 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했습니다. 특히나 김도영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김도영 선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화수목 시리즈 앞두고 앞선 시리즈에서 도루 2개를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날 화요일 날 화두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범무 감독이 이제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 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려는 게 있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멘트를 해준 게, 도루보다는 경기에 나가줄 수 있는 이 중심 타자가 우리 팀에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피로감이 있으면 안 뛸 것이다 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눴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뛰다가 이렇게 다친 일이 생겼고, 지금 뭐 반 그린라이트라는 이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사실 김도영 선수가 그 도루하는 과정 2루에 가 있고 동점이나 역전타를 만들려고 뒤에 최용구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기려고 했던 거라서, 이걸 두고 뭐 팬들은 왜 말리지 못했냐 혹은 또 왜 뛰었어 이렇게 하는데, 경기에 선수가 이기려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김도영 선수 멘트를 들어보면 개인 기록 욕심 이런 것보다는 항상 팀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의 일환이지 이기려고 했던 마음이 좀 앞섰던 것이지, 그 도루의 행위 자체를 두고 이게 잘못됐냐 뭐 했냐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러고 나서 이제 팬들이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김도영 선수의 이 승부요, 좀 아쉽죠. 뛰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기려고 하다는 이 좀 많이 이 승부욕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다쳤을 때 이제 왼쪽 햄스트링이었는데 이제 오른쪽까지 다쳐가지고 이게 양쪽이 다 다치는 경우들은 이게 이제 왼쪽을 다치면 오른쪽으로 또 오는 게 이제 이쪽 근육에 대한 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레이드 2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앞선 그레이드 1이었고요. 한 달 딱 걸렸어요. 약 한 달 걸렸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전반기 아웃이 됐고, 제가 이제 그 김도영 선수하고 시리즈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올 시즌 규정 타석만 좀 채우고 싶다. 규정 타석만? 근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좀 쉽지는 않죠. 또 이제 그레이드 2가 사실 걸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재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실전을 소화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전반기는 사실상 보기 힘들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게 뭐 기아는 말할 것도 없고, 햄스트링 부상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햄스트링이 많이 나올 때는 여름에
선수들이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약간 탈수 증상도 나타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수들의 좀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절대적으로 러닝이 부족하다. 네, 지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오늘 방송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세영 기자랑 이렇게 같이 좀 얘기했었는데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폴트폴이라 그래서 선수들이 양쪽이죠. 이쪽 맞아요. 양쪽 사이드 폴 때 거기를 뛰는 훈련. 얘네는 그 당연히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야구장 가서도 실제로 보시면 훈련할 때. 기아 양현종 선수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경기장 위에 이제 관중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아요. 보고 계단. 그 정도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모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선수 봤냐? 그냥 타격 그 케이지 뒤에서 그냥 자기 순서에서 두세 개, 두세 번의 세트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다가 들어가서 그냥 좀 쉬다가 네. 나와서 한다. 이게 프로가 맞냐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모 감독님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햄스트링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뭐 그 모 감독님께서 사견님을 전제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전에 이제 스트레이팅 러닝 네.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다 자율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체로 같이 뛰었죠. 네,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 자율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자율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을 많이 좀 간과한다. 네.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이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뭐 이제 또 해설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 그래도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즌 개막이 좀 빨라졌다. 빨라져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고 네. 시즌 개막이 빨라진 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아예 없다고는 말을 네. 못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모 현장에서 데이트 파트 쪽에서는 지금 항아리 순위표잖아요. 네. 완전 그렇죠. 촘촘하게 몰려 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케이스가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자기가 그렇죠. 네, 순위 왜 지금 보면 6위가 갑자기 4위가 되고 지금 막 이런 순위라서 네. 간절하고 또 야구가 간절하고 이런 선수들한테는 나왔다가 좀 무리하게 뛰어야 되니까. 뛰어다 득점권 찬스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상이 좀 나와 있다. 이 순위표가 너무나 촘촘하게 4위부터 9위까지 몰려 있는 게 그것도 원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항아리 순위표, 그러니까 이 중위권 팀들의 선수들 가운데 햄스트링 부상 선수들이 나온 게 많네요. 보니까 뭐 김지찬 선수도 그렇고, SSG 그렇죠. SSG, 허경민, 기아 그렇죠. 허경민, 기아 그러네. KT. 올해 유난히 다 많아요. 그쪽이에요. 황재균. 그쪽이 많이 있어요. 그러네. 네. 그 순위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팀들이 좀 많이 네, 나오긴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게좀 선수들이 있다고. 이제 올해 또 하나 또 그런 거를 좀 비껴서 볼 수 있는 게 네. 일루 슬라이딩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번틀 된다거나 이런 선수들 또 아니면 정말 경기가 한 점 승부 이런 상황에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경기 중반이나 이럴 때도 일루에 막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촘촘하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일단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데 더더욱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수들이 예전에도 단체로 훈련할 때 제일 싫어하는 훈련 뭐냐면 거의 90%가 러닝이라는 러닝,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뛰는 선수 요즘 이제 뭐 정말 진정한 프로는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약간 도외시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그 팀에서 이 선수가 스타다. 그러면 터치를 안 하는 경우. 그냥 자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선수들 이제 훈련할 때 그때는 네. 이제 물론 시즌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서 보는데 다른 선수 다 열맞춰 뛰고 있는데 어느 선수 안 뛰어요. 네. 저 선수는 왜? 아, 쟤를 누가 건드려요? 쟤는 알아서 해요. 이런 경우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야지 안 다친다는 거 그거를 좀 주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즘 웨이트 열풍이 너무 심해요. 네, 웨이트를 안 해야 될 선수까지 웨이트를 하는 경우. 또 웨이트를 해서 힘이 늘리면 구속이 빨라지고 힘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게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제구 유형의 투수 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그냥 140 초반대면 돼요. 근데 이제 구속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구속이 빨라지면 내가 더 근데 오히려 그게 망친 선수들이 좀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은퇴를 했지만 삼성의 장원삼 선수 같은 경우 구속을 좀 늘리려다가 웨이트를 집중을 했고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싹 다 깨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별다른 하락 없이
A급 투수에서 나중에는 초라하게 은퇴까지 이렇게 선을 했는데 예.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크업을 많이 해서 타자들 같은 경우는 타구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몸도 네, 키우고 뭐 네. 굳이 꼭 홈런 아니더라도 타구 속도가 빨라지면은 또 안타도 많이 또 생산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변화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벌크업 한다고 파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몇 킬로 더 들어 네. 이런 걸로 자기가 파워가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래서 오히려 폼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스윙 폼 자체가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천편일률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도영 선수의 부상을 보고 박진만 감독은 김지찬 선수에게 그린라이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뛰지 않게 넌 이제 뛸 수 없어. 일단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수비도 안 내보네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이범호 감독도 그 다음 날 이제 그 김도영 선수의 도래와 관련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화두였고. 네. 이런 선수에게 또 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선수에 이걸 또 가둬놓는 게 그렇죠.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구 정답은 없어요. 네네. 정답은 없으니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범호 감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 선수 후반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구 때리고 나서 1루까지 이게 아웃이라고 생각하면은 전력 질주 좀 안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올까봐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햄스트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 햄스트링 부상이 좀 아까운 게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 김강민 지금 위원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늦게 왔대요. 대부분 박재웅 위원도 좀 늦게 오는데 햄스트링이 이게 한 번 오면 축구 선수 예를 들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 한 번 오니까 이제 계속 오죠. 이 햄스트링 부상이 이게 정말 힘들대요.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그를 안 올 수도 있지만 더 큰 꿈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메이저리그에서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이 평가라는 게 타격 기술도 있지만 운동 능력에 대한 가중치를 엄청 줬는데 김도영 선수는 거기서 거의 S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리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김도영 선수 개인에게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상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왼쪽 오른쪽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보시면 돼요. 관리를 많이 같은 해야 될것 팀 같아요. 선배 나성범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갔었는데 사실 뚜렷한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돌아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선수가 이제 무릎 수술을 한번 수비에 크게 다쳐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거기 시각이 그러면은 결국 이 선수는 수비에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쪽 팀에서 이 선수의 방망이라든가 흔히 하는 워크 혜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훈련 여시 정말 높은 점수를 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DH를 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 수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게 결국 큰 장애가 됐습니다. 꼬리표로 계속.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도영 선수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런 쪽으로 구성한다면 훈련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러닝을 늘리든지 아니면 정말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유연성을 키우든지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는 툴이 너무 많은 선수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스피드 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도영 선수의 가장 큰 툴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듣다고 지금 이 젊은 나이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럼 거죠. 22살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적인 부분, 훈련을 내가 어떻게 싸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구단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김도영 선수가 너무나 안타깝게 햄스트링 두 번째 부상을 당했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예. 경기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거의 없어요. 합죽이에요, 합죽이. 지금 어금니 하나 있고 어금니 최용호 어금니 하나 있고 저쪽 송곳니 하나 좀 박찬호 선수 하나 있고 나머지 지금 없어요 지금. 그리고 틀니를 이렇게 꼈는데 틀니가 빠져요. 계속 빠져요 이게. 뭐 제작이 잘못했는지. 틀리까지 나오네. 네. 그래갖고 지금 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본다면 뭐 최근에 외야의 오선우 선수가 예. 그래도 그 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좀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오선우 선수 그다음에 윤도현 선수. 윤도현 선수도 있고. 윤도현 선수도 두 번째 경기 날 이제 좀 친구가 좀 나갔는데 좀 수비에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고 이제 저희들끼리 막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최용우 선수가 첫째 날 마치고 젊은 선수들에게 오늘 한마디를 했어요. 네. 한마디를 하면서 기회가 왔다.
기회가 같다. 지금 이럴 때 네, 너희는 언제 그러니까 기아 같은 팀 같은 경우 LG, 기아 이런 강팀들은요 주전 라인업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못 지금 좀처럼 2군에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지금 강제로 이 자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뭐 이때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네. 좀 그 기회를 잡아달라라고 이런 당부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오선호 선수 좋은 활약 펼치고 윤대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김효령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황대인 선수가 또 복귀를 했었고 네. 이우성, 변우혁 이런 선수들이 진짜 자기가 1군 선수로서 진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기니까 이런 선수들이 반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딱 5할의 승률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부상 선수들이 이제 돌아온다면 이게 전력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돌아온다고 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수들이 다친 선수들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네. 이 선수는 돌아와 자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팀 분위기 자체가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선우 선수가 방망이는 지금 되고 있는데 어제 사실 또 수비에서도 조금 아쉬운 네. 부분이 또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우리가 이랬더라면 이런 선수가 있었더라면이라는 계속 꼬리표가 붙거든요. 네. 근데 일단 돌아오면 이런 거죠. 이 선수가 돌아와도 진다? 그럼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는 생각이 생기는데 지금은 질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구 있었으면 누가 지금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계속 그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더욱 더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은 그래도 반전. 우리도 사실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선수가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빠져나가니까 저는 어떻게든 돌아와야 돼요. 이 선수는 빠르게 돌아와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예.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네. 돌아올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루 빨리 그 팀에 합류해서 네. 시너지 효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